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썬으로 텍스트 분석하기, 감정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분석은 텍스트에 등장하는 단어, 표현 등을 통해서 어떤 감정이나 태도 및 의견이 드러나는가를 알아보는 기법입니다. 우리가 토픽 모델링이 텍스트가 어떤 토픽,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를 추정하는 텍스트 분석 기법이라면 요 감정 분석은 텍스트에 담겨져 있는 의견, 감정 또는 태도를 추정하는 기법으로 그게 결국에는 의견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내용을 주로 인지적인 측면에서 토픽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감정 분석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텍스트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 있겠죠. 감정 분석은 최근에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가 이렇게 쭉 되면서 많이 활성화되면서 소셜 미디어에 SNS 문자 텍스트 및 이미지 텍스트 등에 많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언론사 기사에 보면 기사 댓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쇼핑 사이트에 보면은 그거에 대한 상품 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영화의 어떤 리뷰, 영화 리뷰 사이트에 보면 한 줄 평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블로그라든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도 보면은 영상에 대한 댓글 이런 게 있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글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런 걸 통해서 특히 이제 기업이라든지 브랜드, 유명인 또는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얼마나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감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노인지 혐오인지 행복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감정 분석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감정어 사전을 이용한 감정 분석이고 또 하나는 기계학습을 이용한 감정 분석입니다. 감정어의 사전, 렉시콘을 이용한 감정 분석은 어떤 단어가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지 미리 분류해 놓은 감정어 사전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어 사전을 통해서 텍스트에 있는 단어들의 감정을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기계학습은 거기에 비해서 미리 분류해 놓은 감정어 사전이 없더라도 데이터의 일부가 되는 이제 훈련 데이터를 통해서 전체적인 감정 분석의 틀을 분석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전체 텍스트의 감정 상태를 유추해내는 그런 분석 기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이썬에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 감정어 사전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인데요. 감정어 사전 같은 경우는 단어를 긍정과 부정, 단순히 이제 그렇게 해서 긍정이면 플러스 1, 부정이면 마이너스 1, 중립이면 0 이렇게 세 가지만으로도 분류하기도 하고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 좀 더 세분해서 분류하기도 하고요. 또는 단순히 긍정 감정, 부정 감정이 아니라 다양한 범주로 정교하게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감정 점수가 0보다 크면 긍정적, 0이면 중립적, 0보다 작으면 부정적으로 간주합니다. 각 언어마다 감정어 사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 일찍 발달한 영어의 경우에는 감정어 사전이 잘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가지가 이제 여기 있는 네 가지 정도인데요. 이 사이트에를 이렇게 각각을 들어가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빅뉴 오피니언 렉시콘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모두 한 6,800개 정도의 감정 단어를 긍정하고 부정으로만 이렇게 분류해 놓은 그 감정어 사전이고요. 그 다음에 AFINN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한 2,500개의 감정 단어를 조금 세분해서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런데 여기 일렉트로닉 버전 요걸 다 다운받아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NRC는 그 이모션 어소시션 렉시콘이라서 줄여서 이모렉스라고 하는데, 요거는 14,000개의 단어를 하는데 단순하게 긍정과 부정만이 아니라 모두 8가지, 여기 나온 것처럼. 그래서 분노, 기대, 역겨움, 두려움, 슬픔, 놀람, 믿음, 이렇게 8가지. 그래서 요건 8 베이직 이모션하고, 그 다음에 2 센티멘트, 네거티브 앤 포지티브,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단어들을 분류해온 감정어 사전입니다. 파이썬에 NLTK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간편하고, NLTK에서 보통 사용하는 거는 요 센티워드넷이에요. 요거는 단어를 긍정, 중립, 부정으로 분류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버전업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 감정어 사전도 이제 최근에 구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제공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요 연구 같은 거 손선주, 박지원, 박재현, 손준의 한국어 감정 표현 단어의 추출과 범주화 같은 경우는 이제 500개 감정 표현 단어를 범주화하고 각각의 감정 강도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요건 이제 500개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충분히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아니고, 개발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연세대학교에서 구축한 거, 서울대에서 구축한 거, 군산대에서 구축한 건데, 이게 그렇게 완벽하게 아직 공공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된 건 아니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대학교의 오픈 한글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코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경우 이런 거인데, 요거는 이제 개발자에게 동의를 요청하면 파이썬 코어널 파일 패키지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는 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군산대학교에서 개발한 사전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원래 요겁니다. 이게 감성인데, 요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가서 바로바로 검색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입니다. 자, 그럼 요런 거를 통해서 감정어 사전을 바탕으로 텍스트에 나타난 단어들의 감정 지수를 계산해서 파악하는 게 감정 분석인데, 그 기본 논리를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코퍼스로 이제 3개의 문서가 있다고 해요. 문서 X는 세련된 디자인에 가격도 저렴해서 만족스러워요. 문서 Y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문서 Z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앞에서 본 KNL 감정어 사전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그거에 대한 감정의 그 값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세련되다, 요 단어를 이렇게 적으면 세련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세련되가 어근이고 이제 다가 엄인데, 요거는 이제 플러스 2점,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를 기준으로 하면 세련되다는 플러스 2점, 저렴하다 플러스 2점, 비싸다 마이너스 2점, 부담스럽다 마이너스 2점, 이런 식으로 쭉 각 단어의 감정 지수값이 있죠. 자, 요걸 가지고 문서 X의 감정 지수를 보면, 문서 X는 세련, 그 다음에 저렴, 만족, 이런 것들이 감정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련됐다는 이제 플러스 2, 저렴은 플러스 1, 만족도 플러스 2, 그래서 다 합치면 플러스 5예요. 문서 Y 같은 경우는 화려 플러스 1, 우수 플러스 2인데 비싸는 마이너스 2죠. 약간 부정적이에요. 부담스럽다도 좀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죠. 마이너스 2.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 부정적인 감정 지수를 나타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 원리를 설명한 것이고, 파이썬 감정 분석할 때는 좀 더 복잡한 수식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감정어 사전을 이용해서 기계적 분석을 하는 경우에 고도의 반어법이나 야유를 식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문서 Z 같은 경우,
자, 지금 스마트폰에 대해서 장난감으로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좋다 그러면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하지만 이게 지금 스마트폰에 대해서 장난감으로나 쓸 수 있을 만큼 좋다라는 거는 요거 기계적으로만 계산하면은 이게 플러스 긍정적이지만 이거는 반어법이죠. 일종의 야유예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텍스트에 드러난 태도나 의견 등을 그 어떤 미묘한 전체적인 맥락까지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계학습 같은 경우는 그런 것까지를 조금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영화평에 푹신한 의자에서 오랜만에 잠을 푹 잘 수 있었어요. 이런 영화평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영화평이 오랜만에 잠 푹 잘 수 있었다? 요거는 영화에 대한 야유죠. 만약에 그게 항공사 서비스였던라든지 침대에 대한 상품평이었으면 아주 잠을 푹 잘 수 있었어요 라는 거는 말 그대로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영화에 대해서 오랜만에 잠 푹 잤다는 거는 진짜 졸린 영화였다 하는 그 야유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감정 분석을 하면 요거를 시각화하는데 그 파이썬으로 이제 영어를 감정 분석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도 이제 그 시각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긍정, 부정뿐 아니라 anger, disgust, fear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감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의 어떤 감정 분석 같은 경우는 감정의 사전이 각각이 이제 상업적인 그런 솔루션에서 이런 경우 이제 자기들이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코난텍의 그 펄스K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요 분석들을 이용하면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여기 감정 분석이 됩니다. 여기 자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추천, 좋다, 싸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것들 단어가 한 78%, 부정적인 게 한 21% 이렇게 된다라 그래서 긍정, 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감정을 더 세분해서 14가지 감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텍스트를 쭉 분석해 보면 그리고 그것을 14가지 감정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좋음이라든지 뭐 만족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싫음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된 텍스트 감정 분석뿐 아니라 최근에는 사진이라든지 동영상 등의 이미지 텍스트를 감정 분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공개 API를 이용해서 이미지 텍스트를 분석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늘어나서 손쉽게 이미지 텍스트를 감정 분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는 코그니티브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거기에서 문자 및 이미지 텍스트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그걸 할 수 있는데요. 요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마이크로 애저 중에 이제 페이스라고 하는 이미지에서 얼굴을 분석하는 AI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체험 계정 만들면 이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얼굴을 인식하는 것뿐 아니라 그래서 얼굴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상당히 놀라워서 이런 얼굴 인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런 게 굉장히 앞섰는데 신용카드 없이 얼굴로만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그 사람의 계좌랑 연동해가지고 결제를 가능하게 이렇게 하는데요. 그 중에 인지된 감정 인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얼굴을 인지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 얼굴에 나타난 감정이 뭔가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정 여기에 나타난 감정 요거 두 번째 요 얼굴에 나타난 거 예를 들어 분노 갖고 이건 거의 행복이 1.0이라는 거고 이런 이걸 다 그냥 웃는 얼굴이다 보니까 대부분 행복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각각의 얼굴 표정에서 감정 분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요것뿐 아니라 찾아보기를 통해서
자기 얼굴이라든지 어떤 감정 표정을 짓고 해보면 그것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찾아보기에서 그런 파일을 만약에 하나 올리면 자, 페이스라고 하는 요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표정의 얼굴 사진을 올리면 요걸 통해서 감정을 이렇게 분석해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요 가운데 같은 경우 분노가 0.47이고 역겨움이 0.5고 이런 식으로 요거는 행복이 0.98이고 슬픔이 0.001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밑에 보면 각각에 대해서 앵거는 얼마, 디스커스트는 얼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감정을 세분화해서 글뿐 아니라 이미지 감정 분석도 지금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